한국 명절인 추석만 믿고 있었는데 한국이 뒤통수를 쳤다고요. 매년 추석마다 최소 30여 명의 한국인이 태국을 찾아서 올해도 기대하고 있던 태국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올해는 관광객들의 방문은커녕 한국에 있는 태국 노동자들을 다 쫓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두 나라의 사이가 이렇게 된 걸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추수축제인 추석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이고 올해 30살입니다. 저는 태국 방콕에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이라는 크고 멋진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매년 추석에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하거든요. 올해는 23여 명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관중 수와 맞먹는 인원이죠. 저는 아파트에서 나와 방콕의 번화한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도시는 이미 활기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노점상들이 파는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났어요. 공기는 방콕의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약간 습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에 가게 주인들이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국 국기 옆에 작은 태극기를 걸어놓은 가게도 있었어요. 우리 도시가 방문객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 도착해 커다란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로비는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했으며 곳곳에 아름다운 꽃꽂이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손님들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알렉스. 제 친구 솜차이가 외쳤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죠. 바쁜 한 주를 보낼 준비가 되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오면 항상 즐겁죠. 우리는 아침부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어로 된 환영 안내문을 붙이고 나눠줄 방콕 지도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안녕하세요도 연습했어요. 일을 하면서 한국 관광객이 방문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우리 도시에 많은 돈을 가져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식당에는 손님이 늘어나고 상점에서는 더 많은 물건을 팔고 택시기사들도 더 바빠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손님들에게서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작년에 한 멋진 가족이 추석 전통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고향을 방문해 가족들과 특별한 음식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제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인 게스트들이 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기억에 남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매운 음식을 맛보고 아름다운 사원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호텔 레스토랑에 갔어요. 셰프들이 태국 요리와 한국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치 냄새와 똠얌 수프 향이 어우러져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로비에 특별 공간을 마련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왕궁과 수상시장 등 방콕의 인기 관광 명소에 대한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한국 방문객들이 방콕을 둘러보며 얼마나 즐거워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상사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모두에게 손님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태국어나 영어를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제가 외국을 방문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와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가 되면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저만큼 태국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추석이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몇몇 식당에서는 한국어 메뉴판을 창문에 붙여놓았습니다. 노점상들은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함께 한국 간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좋은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한국어를 몇 마디 더 익힐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잠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추석 첫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커튼 사이로 해가 막 스며들기 시작했죠. 최고의 유니폼을 입고 단추 하나하나를 제대로 잠궜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중요한 날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한가위 연휴를 맞아 많은 한국인 고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출근하는 길 방콕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곧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로 인도가 가득 차고 그들의 목소리가 바쁜 도시의 일상적인 소리와 섞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호텔로 맞이해 태국 최고의 환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호텔의 커다란 유리문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여행 가방 소리는 어디로 갔나요? 오늘 하루의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던 가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제 친구 마이가 일하고 있는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마이. 아직 체크인한 사람 있나요? 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 알렉스. 한국인 손님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뱃속에 작은 매듭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적어도 몇 명은 일찍 도착했어야 했는데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늦는 것일 수도 있겠지. 마이보다 제 자신을 더 설득하기 위해 제가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레스토랑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슬픈 얼굴로 밖을 내다보는 솜차이 수석 셰프가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 메뉴를 위해 특별한 한국식 요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호텔은 유령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가끔씩 지나가는 직원의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빈 방을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 복도에는 한국인 가족과 친구들이 방을 오가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등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근처 다른 호텔에서 근무하는 친구 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아, 거긴 어때? 한국인 손님은 있어? 녹의 목소리는 제 마음만큼이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니요, 알렉스. 여긴 너무 조용해요. 예약이 많이 취소됐어요. 무슨 일이죠? 대답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 호텔에만 나쁜 일이 아니었죠. 방콕 전체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보통 우리 도시에 많은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기념품을 사고 아름다운 사원과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이것이 저와 제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제 도움이 필요하셨죠. 여동생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여동생의 학비 마련을 도왔습니다. 호텔이 적자를 내기 시작하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아니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급여를 삭감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힘들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 손님은 없고 방은 텅 비어 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동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수기에만 의존해 돈을 벌었으니까요. 추석 3일째 되던 날,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니저가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한국이 태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바꾼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여행을 취소했어요. 우리 모두는 충격을 받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왜 이럴까요? 매니저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태국인들이 한국에 무단으로 체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걱정해서 자국민의 태국 방문을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혼란, 분노, 두려움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불공평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규칙을 잘 지켰는데요. 그렇지 않은 몇몇 때문에 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 사태의 영향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호텔뿐만 아니라 식당, 상점, 여행사 모두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에 의존하는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는 판매 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과 어려운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엄마, 아빠, 지금 제 직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여동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대학에 못 간다는 뜻인가요? 저는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내 교육은 중요하니까. 한 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슬픔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학과 감사의 행복한 시간이어야 할 추석 연휴가 방콕에 있는 우리에게는 걱정과 불안의 시간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한국인과 태국인이 함께 웃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해야 할 거리는 조용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매운 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본 한국 관광객들의 얼굴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왕궁이나 수상시장으로 여행을 계획하며 신나게 떠들던 그들의 제잘거림이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문화가 하나가 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유대감이 그리웠습니다. 가장 바빴을 한 주의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는 방콕의 따뜻한 주황색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든 곧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랐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다시 태국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예상치 못한 침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예상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이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인 관광객 태국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입국 규정을 크게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태국인의 한국 방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약 15만 7천 명의 태국인이 한국에 무단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더군요. 하지만 단순히 관광객으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더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의 새로운 규정이 태국과 한국의 우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관광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국의 관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흘러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해시태그 BANKOREA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났고 한국이 왜 이런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뒤로 기대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얼마나 즐겁게 배웠는지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오해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동료들과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관광업의 생계를 의존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었거든요.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 많은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겠죠. 호텔이 웃음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작년이 떠올랐어요. 한국인 가족들이 로비에 모여 태국 사원과 시장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하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공간이 텅 비고 조용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한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상점과 레스토랑 몇 곳을 지나쳤습니다. 대부분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과 웨이터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게 된 한국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런데 왜 좋은 관광객은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단순한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국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규칙이 선량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모든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태국과 한국이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저는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죠. 한국인 친구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한국 사람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싶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기대했습니다. 매일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찾았습니다. 때때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지만 포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게스트들과 나눴던 멋진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태국 음식을 맛보았을 때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던 모습,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나눴던 흥미로운 대화들, 이 모든 것이 오해와 두려움으로 인해 끝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 속에서도 저는 작은 희망의 조짐을 보았습니다. 몇몇 태국인과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국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런 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태국과 한국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 호텔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로비에서 떠들던 한국인 관광객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한국인 관광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는 얼굴과 그들의 언어가 그리웠습니다. 아름다운 호텔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TV를 켰는데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의 TV와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많은 뉴스를 봤어요. 한국의 유명 가수와 배우들이 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우리 사원에 가서 매운 음식을 맛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 한국 배우가 왕궁을 방문했어요. 그는 사진을 많이 찍으며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한국 가수는 태국 길거리 음식을 먹었어요. 팟타이가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게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이 유명한 한국인들은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모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태국에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호텔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가족이 체크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활짝 웃으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멋진 것들을 알려줬어요. 숙박이 끝날 무렵 그들은 너무 행복해했어요. 어린 소녀는 내년에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어요. 더 많은 한국인 게스트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태국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영상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안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호텔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로비에서 태국어와 영어가 섞인 한국어가 들리더군요. 제 귀에는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은 북적거렸고 수영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을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태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우리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았어요. 방콕에서는 태국과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태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태국 댄서들과 한국 K-팝 가수들의 공연도 있었죠. 모두가 정말 즐거워했어요. 태국인과 한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찾아올수록 일할 때 더 행복함을 느꼈어요. 가족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은 돈 걱정을 덜고 여동생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퇴근길에 집으로 걸어가는데 야시장에서 태국인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 그룹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서로의 언어로 단어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국가 간에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국가가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를 사귀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겠지만 태국과 한국은 다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한국에서 온 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할 생각에 설렜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특별한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저는 상사에게 태국과 한국 문화를 모두 기념하는 축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셨고 곧바로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습니다. 축제 당일이 다가오자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한 등불과 양국의 국기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매콤한 태국식 카레와 한국의 바비큐 향이 섞인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가족들은 태국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태국 아이들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 축제와 같은 작은 행동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태국인과 한국인 게스트들이 수다를 떨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축제가 진행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국 관람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방문객들도 태국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직장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 관광객들이 더 쉽게 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단기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비자 절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태국을 즐길 수 있게 될 거라는 뜻이었죠. 또한 태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실 요리 워크숍, 심지어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K-팝 댄스 강습도 열릴 예정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매력을 더 많은 태국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자라나는 정원을 보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민준이라는 한국인 투숙객이 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태국에 오기 전 걱정했던 일과 따뜻한 환영에 얼마나 놀랐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행을 취소할 뻔했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소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을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미소나 친절한 인사 같은 작은 제스처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태국 레스토랑에서 한식을 메뉴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카페가 인기 있는 지역에 생겨났고요. 마치 두 문화가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섞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관심을 갖는 태국인들도 많아졌어요. 친구들과 동료들이 좋아하는 한국 스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텔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오던 중 태국인과 한국인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방콕을 여행하며 하루를 보낸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두 나라 사이에는 긴장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태국과 한국이 함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항상 쉽지만은 않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우정이 형성되고 매일 일어나는 문화교류와 양국 간의 이해가 커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와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문화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국과 한국이 그 꿈을 실현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웠고 방문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멋진 것들이 많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같은 가족이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자신들이 보고 겪은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제안에 감사하며 태국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가 왜 이 일을 사랑하는지, 관광업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왜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방콕의 거리가 더 활기차게 보였습니다. 한산했던 상점과 레스토랑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시장과 관광지에서 태국인과 한국 관광객이 함께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도시가 치유되고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든 시기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생각했습니다.
제 직업과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지 걱정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투숙객이 늘어나면서 제 일에 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을 돕고 여동생의 교육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되었죠. 큰 안도감을 느꼈고 매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근무를 마치고 나오던 중 태국인과 한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문화축제에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전통을 공유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양국 사이에는 분노와 오해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친구가 되기를 열망하는 양국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힘든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한국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식은 노력과 선의로 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태국과 한국은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방문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면서 양국이 더욱 가까워질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에서 온 더 많은 손님들을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서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사람들을 돕고 문화를 나누고 우정을 쌓는 또 다른 하루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기대할 만한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